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32강을 할 건데요. 오늘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내용 중에서 일단은 주소가 해외로 등록된 경우에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 교재 43페이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1강 수치 거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서 지분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타 공유자에게 가장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데,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순조롭게 이 내용 증명이 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협상이라든가 타협이 돼가지고 잘 진행되면 좋은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등록돼 있는 주소지에 보내게 되면 수치 거절을 하거나 수취인 불명이거나 폐문 무죄거나 아니면 이사불명, 또 심지어는 주소가 해외에 등록된 경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타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한 이러한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미 합중국 아니면 일본, 중국에 살고 있는 이러한 그 해외 교포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타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지분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요, 복잡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해외 주소지 송달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이런 남들이 입찰을 포기하는 해외 타 공유자가 이렇게 그 보유하고 있는 지분 물건에서도 또 남다른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지분을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상당히 경쟁력 있는 지분경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또 한 부분이 됩니다. 보통 타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보면요, 보통 입찰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낙찰받은 후에 해외 주소지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도 발송을 안 되는 경우가 해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외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조회 신청 같은 경우에는요, 회신의 의무가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그 기관 등에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실조회 신청보다는 문서 제출 명령을 이용해서 문서 제출 명령이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민을 간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 신고한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이 주소지를 알아냈다, 그럼 해외 특별 송달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청와대 근처 광화문 있는 곳에 있는데요, 종로 사직로에 정부 중앙청사 바로 옆 부분에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옆편에 있는데요, 여기에 그 외교부에 사실조회서를 작성해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면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할 때 재판부의 그 판사가 재판부에서 그 기관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의해서 있지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네이버나 이런 그 포털 사이트에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실조회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페이지 45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건과 원고 피고 그리고 주장을 입증하는 사실조회 신청 내용, 사실조회의 목적, 또 사실조회 기간하고 주소, 그리고 기관에 물어보기 원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이러한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타 공유자에게 주소 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외교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소지를 좀 알려달라는 취지의 이런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회신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온다 그러면요, 다시 재판부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허가받아 가지고 제출해서 진행합니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는 사실조회 신청서하고 좀 비슷하지만 이건 좀
강제력이 있죠. 그래서 이 판사의 명예에 의해서 만약에 문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이런 그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가 어떤 문서가 필요하다, 문서의 취지, 문서 가진 사람은 누구고, 증명할 사실, 그리고 문서 제출 의무의 원인이 뭐냐, 인용 문서냐, 아니면 인도 열람 문서냐, 이익 문서냐, 아니면 법률 관계 문서냐, 그 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 분류해 가지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에 의한 문서를 받은 관계기관에서는요, 이 법원 명령에 따르는 일종의 문서 제출 명령은 재판이기 때문에요, 이 명령에 거부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문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 타공유자 중 부모 형제로 보이는 이런 국내 주소지에 있는 타공유자 같이 등재됐을 경우에는요, 이 소증의 해외에 있는 피고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중간에 타공유자 식구들이 있는 경우에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예가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또 외교부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요, 국외 주소지에 대한 회신 답변에 의해 가지고 이 주소지가 어떻게 돼 있다고 외교부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 부 재외국민 등록 전산 자료를 통해 조회한 경우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외교부로부터 받은 이 문서 제출 명령에 의해서 받은 이 문서인데요, 이 회신해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 회신해서 재판부로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열람 등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열람 복사해서 내용을 알아내는 건데요, 결국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면 외교부에서는 이 같은 회신을 또 만약에 모르게 되면요,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이라든가 또 여기에 사실조회 신청 아니면은 주소지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공매로 나온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세무서에서 공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타 공유자에게 외국에도 또 보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의뢰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재판부에서 이렇게 진행할 때 보면요, 외교부에 사실조회 신청했고요, 촉탁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되지 않을 때는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에 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용산세무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주소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중에 국외 거주지 타공유자의 나머지 형제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송달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고요. 형제들이 또 변호사를 선임한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할 때는 그 변호사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외국 등록되어 있는 이런 타공유자 물건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재판 중에 준비 서면 이런 것들 전부 법무법인 통해 가지고 국외 거주 타공유자에게 송달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 소송을 하면 지분 물건 식구 간에 공유하는 경우에 물건을 하게 되면 이러한 해외 거주돼 있는 이런 타공유자의 물건에도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소송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지분 물건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요, 해외 송달 문제 같은 경우에도 특히 공유자가 5명이 넘는 물건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5명이 넘는 물건에는 입찰을 삼가하시는 게 좋다. 송달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의 타공유자가 구성된 입찰 물건의 송달 시간 오래 걸리고요, 또 해결하려고 또 협상을 하다 보면 핑퐁 게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해결을 미루는 경우 때문에 5명 이상 되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입찰에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국적, 또 이런 성명, 송달 주소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이런 보정 명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요, 90일 초과해 가지고 체류하려고 그러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역의 출입국 관리소나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 조선족이라든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그 교포들에 의해서 이런 그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정서를 갖고 이런 경우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 외교부에 사실조회 신청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관공서로부터 회신되어 오는 제출 서류 열람하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열람 등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이 전자 소송에 의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또 영어로도 소장 부본이라든가 보정서,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기일 통지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 영어에 약하거나 또 이럴 때는 그 네이버에 보면요, 팝하고 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분경매 실전반에 실제 투자하고 있는 우리 제자분들은요, 대부분이 팝하고 번역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영어를 번역해 가지고 보정을 마칩니다. 팝하고 번역기를 통해서 하는데요, 여기 판결기일 통지서 그러면 notice of the date of judgment 이래 가지고 팝하고 바로 영어로 나오는데요. 이게 문장인 경우에도 영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어렵지 않고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송달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빼고는요, 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송달에만 보통 1년 걸리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해결해 가지고요, 이렇게 잘 진행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우리 실전반에 제자분이 실제 보정명령 받은 겁니다. 피고의 소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국외 송달하기 위해서 피고의 국적 및 성명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송달을 위해 소장 부본 보정서 첨부된 변론기일 통지서, 또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에 영어 번역문을 첨부하기 바랍니다. 국외 송달을 위해서 법원 보관금 5만 원을 예납하시고 영수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보정서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전자소송 안에서 납부, 환급, 소송비용 납부, 화면 납부하고자 하는 이런 그 전자납부를 통해 가지고 바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기 납부 환급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보시면요, 이 안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때는 돈을 다 가상계좌 클릭해 가지고요, 납부하시게 되고요. 보정서도 제출하고 영수증까지 다 진행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52페이지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 이 법원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방침이 지금 이 주말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지금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이러한 그 확대 방안이 나올 것 같고, 또 다음 주에는 어쩌면은 준 3단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부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밴드, 불금봉 밴드를 보시면요, 밴드에 잠깐만요, 진행이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8월에 이번 주에 있었던 그 특강을 우리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거를 연기해 가지고 9월 22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9월 22일 날 우리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이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지분경매 처음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물건을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투자를 하는지, 이런 물건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지금은 지분경매도 주택을 매수하시게 되면요, 굉장히 그 부동산 그 정책 때문에 또 부동산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 가지고 비사업용 토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결하는 솔루션들을 설명하는 1일 특강 시간입니다. 다음 달 9월 22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있고요.
이 강의 등록비가 5만 원입니다.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화요일 1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출판 기념 이 특급 노하우 공개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깊은 내용들 제가 공개하니까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직 판사도 첫 번째 확진이 나왔습니다. 전주법원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전국 법원에 휴정을 많이 합니다. 권고고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계속해서 현직 부장판사가 수도권에 왔다가 지금 확진되는 바람에 법원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이 강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조금 연기돼 있는 상태고요. 실전반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지금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은 안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현재는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곧 정상화시켜서 이 사태 추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있는 이 실전반 오프라인 강의는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이고요. 이 온라인 과정도 있습니다.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요, 홍봉기 사무총장님을 통해 가지고 010-3033-9074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이러한 분들은요, 이 법원에 잘 문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주간 지금 휴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법원에서 재판이 조금 연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구속사건이라든가 가처분 사건, 긴급을 요하는 재판 외에는 전부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한 가지 나눠야 될 얘기들은 지금 현재 법인의 이러한 아파트가 부동산 규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패닉 셀링으로 법인 물건이 현재 8,300건 정도 매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와 있는 물건들을 외국인들이 또 사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지방부터 먼저 파는 이러한 법인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 아파트 물건이라든가 이런 주택 이런 물건들은 매수하는 게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토지 부분에서 우리가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물건들 실전반을 통해서 제가 아주 경쟁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물건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고 어떻게 해서 물건을 선정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내년부터 이 법인의 보유한 주택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부담이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법인들이 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2천만 원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낸 분들은 대부분 억대 이상의 이러한 보유세, 양도세를 내야 되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법인은 아파트를 던지고 외국인들은 매물을 쓸어 담는 이러한 현상들이 납니다. 외국인들은 규제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이 틈새를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계 해가지고 부동산 계급이 지금 형성되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운 부동산 계급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사는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런 정보가 또 교육 정도라든가 사회적 위치라든가 경제적 성공 이런 가늠하는 잣대에 평판이 주거로 지금 계급을 매기는 사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도 많고 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또 증세 중심의 집값 규제 반대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요. 규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은 부동산이 결국은 이런 계급을 조장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깐 우리 실전반에서 우리 제자분이 실제 진행됐던 물건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감정가가 1,759만 원짜리 최저가 60%까지 나온 토지입니다. 토지도 일반 논밭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답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전반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50% 이하, 지금 1,700만 원에 50%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하로 지금 입찰을 해도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3대1 경쟁에서 우리 불금봉 실전반, 지붕경매 실전반 제자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경쟁자가 없거나 적을 것 같아서 최저가로 쓰겠다. 600만 원에 쓰겠다. 아주 조금만 올려 쓰는 게 어떨런지요. 제 짧은 시간이 부족하여 이렇게 저한테 문의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51만 원 정도 더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요. 한두 명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4만 원 차이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실질적으로 대전지방보험 지원해서 했는데요. 낙찰을 받은 이 영수증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상을 통해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실전반 우리 제자분인데요. 첫 번 낙찰입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이런 과정들을 제가 다 그냥 무료로 등록해서 실전반을 듣는 분들은 다 이게 진행되는 앞으로 소송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는 과정까지 다 케어해 드립니다. 그래서 입찰부터 낙찰해 가지고 해결하는 솔루션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는 이러한 실전반 6개월 과정에 등록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서비스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지붕경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32강 주소가 외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요.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사태에 몸 조리 잘 하시고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